바로 주제는 6개 혐의, 11개 무혐의라는 세 번째 이슈박스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기부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이렇게 좀 부딪혔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윤 의원의 모습부터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면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인터뷰 따로 요청 주십시오. 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십시오. 따로 주세요. 어제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세요. 저 페이스북에 이런 할머니 사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의원실로 혹시 인터뷰 요청 특별한 신경 죄송합니다. 탈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세요. 네, 윤미향 의원 오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조인인 김태현 변호사가 좀 윤 의원 기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게 이제 보조금 부정 수령이에요. 저건 뭐냐면 3억 정도 거짓 신청으로 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그러니까 국가나 대한민국이나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탔는데 네.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학예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자, 개인연도 이용은 뭐냐면 횡령인데 저거 우리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개인 계좌로 조의금이나 외국 개인 계좌로 항공료, 받았다. 그 다음에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 돕는 나비기금 이런 것들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자체를 모두 다 횡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중에서 공적인 계좌로 옮겨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교통비나 식비, 생활비 이런 것들로 사용한 부분들 그 부분들 추려서 횡령으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로록 할머니 건 준사기는 뭐냐면 기로록 할머니가 지금 중증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로록 할머니. 그래서 예. 그 할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부금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아냈다. 그래서 준사기라고 판단한 거고요. 예. 안성쉼터 저것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안성에 있는 할머니들 쉼터 저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정대협에게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네, 윤미향 의원은 어제 불구속 기소가 이제 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하.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육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 김평균론가님,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준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대협이라든가 정의연 두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체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기금 회계를 적절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번에 네. 기소의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제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나타났던 문제나 이런 거는 개인이 뭔가 착복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로록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함께 해왔던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로록 할머니가 지금 치매 상태이기는 하지만 치매 상태.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이 서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그동안에 평화운동, 인권운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받은 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까지 이거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이걸 사기를 한 것이다. 준사기다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동안에 기로록 할머니가 운동을 해오셨던 그런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도 지금 윤미향 의원도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미향 의원이 어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 밤늦게 지금 말씀 중에 여러 차례 거론이 된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윤 의원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전 이 서울에 사는 길원옥이거든.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 했으니까 이제 길원옥이가 있거든. 대신할게.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
네,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죠. 며느리 조모 씨 같은 경우에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를 당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정 의원 수사를 덮어버리는 것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매로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올 때 나는 이용거리였다, 이용당했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엉엉 울었다라고 밝혔는데 김태형 변호사, 이 네. 길원옥 할머니 부분도 어제 기소된 부분에 중요한 한 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준사기, 그러니까 사기에 준한다. 준사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준자가 붙은 얘기는 원래 일반 사기라는 거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물이나 재산 사기로 취득한 거. 그런데 준사기는 타인의 심신 상실이나 지력 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치매 할머니라고 하면 이게 치매 할머니 중증 치매인 분들은 이게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 쓰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재물을 취득하는 거를 사기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준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준사기라는 게 금액도 사기가 1억은 1억이지만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윤미향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본인도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거예요. 준사기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시 할머니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할머니가 중증 치매긴 하지만 그 가족들 얘기에 따르면 의식이 이제 들어오실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돈을 받아갈 때 길원옥 할머니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진술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들어오실 때도 있으니까 만약에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을 하신다면 가정이에요. 어떻게 진술을 하실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법정에서. 네. 이 윤미향 의원과 또 정의원 관련된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 바로 이용수 할머니인데요. 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위안부를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30년이나 팔아먹은 지금에 드러났잖아. 수요일에 대목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와 같이 정신내 대책 협의회라는 것도 없애야 되고 이자들이 다 없어야 된다. 할 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도 죄를 받아야죠. 사실 이용수 할머니 그동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불구속 기소 이후에 좀 전해진 입장이 있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이용수 할머님께서 최근에는 조금 말을 좀 아끼시는 편이기도 했고요.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도 수요 집회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가 지금은 좀 입장이 또 바뀐 그런 네네.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이용수 할머님의 어떤 지적을 통해서 정의원과 정대협이 그동안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해왔던 측면이 있다. 네. 그건 이제 개인적 횡령 문제하고 별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과거에는 운동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사실은 내 돈이 따로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자기 개인 돈을 내놓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럴 때 시민단체 활동해왔던 그 관성들이 그대로 유지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시민단체가 바뀌지 않은 측면을 이번에 뼈아프게 좀 지적해줬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소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소 내용은 이거는 뭐 지금 정의원에서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윤미향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뭐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 하나는 좀 꼭 좀 지적해주고 싶어요. 뭐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지금 1억 원 횡령했다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통장에서 단순히 공적인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흡해서 횡령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좀 개인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에 만성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 나머지 어디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딸한테 유학자금 어디 갔느냐. 네. 그동안에 몇 채를 샀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국민의 의원 광복 의원이 계속 의혹 제기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건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동안에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이 판단할 때 이건 기소할 만한 부분이 못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의혹을 주장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의사표명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기소 내용 쭉 네. 살펴봤는데. 예. 컵에 물이 이렇게 반 있으면 반밖에 안 찼네, 반밖에 안 찼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이나 찼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혐의 20개 중에서 뭐 과반을 기소했다, 과반을 기소하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 중요 의혹들, 야당 의원들의 제기된 의혹들도 대부분은 저는 이미 다 기소가 됐다고 봅니다. 뭐 유일하게 빠진 게 그 뭐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딸 유학비 이 부분에 하나 빠진 건데 그게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그거 의혹 제기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사과하기 전에 그럼 검찰 수사 끝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책임입니다. 뭐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은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제기된 게 이유가 뭡니까? 정 의원하고 정대협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려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서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딸 유학자금 그거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돈 얼마나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집 여러 채 샀다고 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느냐? 네. 그동안에 모금하고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한 거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공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거 비판받을 수 있고 그 비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제일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바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 그 핵심에 있는 의혹 제기들이 지금 다 불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혹 제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야권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과도하게 의혹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번에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도 네. 이런 일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중한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어제 불구속 기소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윤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단 윤리위원회 이 문제를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 이미 이렇게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근데 윤미향을 또 감쌌던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도 잠잠하다라는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잠잠해야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할 말이 없죠. 무슨 말 하겠어요. 일부가 무혐의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소된 걸 가지고 지금 출당 조치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민주당에서는 아마 최선일 겁니다, 지금. 네, 어쨌든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